자, 호원 시험지부터 볼게요. 호원 거에서 우선 공통적으로 같이 좀 풀이를 해주기로 했던 문제가 14번 14번부터 볼게요. 14번은 이거 이제 그래프로 푸는 문제인데 이게 기울기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뭐 부등호나 이런 것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그럼 요거부터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요 놈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의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잖아요.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재현아,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점근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음수 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생길 겁니다. 물론 뭐 여기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요 범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라는 범위만 보고 싶으니까 이쪽만 그려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긋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그으면 요게 마3 요게 마2.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죠? 딴 거 필요 없고 요것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범위가 지금 ax 플러스 1과 bx 플러스 1의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ax 플러스 1과 bx 플러스 1은 공통적으로 뭐가 고정돼 있어요? y 절편이 1로 고정돼 있어요. y 절편. 그러니까 y축하고 여기서 무조건 만나는 직선인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만나는 직선이고 얘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게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거지.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이렇게 변할 때 그때 저기 색칠된 부분보다 자 a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그 색칠된 부분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지금같이 이렇게 이 색칠된 부분에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줘야 그게 ax 플러스 1의 형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에 딱 닿겠죠. 요렇게 딱 요 지점에 닿는 경우 여기에 딱 닿는 경우를 표시해 볼게. 요 때가 기울기가 a일 때.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a가 가장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딱 밑에 붙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반대 경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때 딱 요 위에서 만날 때 요때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양극단의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요때 기울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 좌표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죠? 수호야, 여기가 마이너스 3, 몇일까?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3이죠. 그죠? 마이너스 3,3이고 그 다음에 핑크색은 여기가 마이너스 3,3이고 자, 핑크색 여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니까 민영아 얼마니? 요즘 좌표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 y좌표가 얼마야? 오케이, 가져가시고 됐어요. 얼마야 민영아? 거기 시험지 있어요? 시험지 챙기시고. 유리함수잖아요. 유리함수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좌표가 얼마냐고요. 여기다 넣든 넣어봐. 5죠. 5 마이너스 2,5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핑크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5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녀석이잖아. 그지? 여기의 좌표는 0,1이죠. 그죠? 0,1 핑크부터 구합시다. 그럼 0,1 지나고 마이너스 2,5 지나는 거니까 이 핑크는 기울기가 몇이니? 2칸 갔는데 4칸 내려왔잖아.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보면은 마3, 3을 지나고 0,1을 지나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그지? x 값은 3 커졌는데 y 값이 2 작아졌죠? 그 마이너스 3분의 2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초록색 직선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요거보다 각도가 더 올라가면 안 되죠. 내려와야 되죠. 그쵸? 이 색칠된 부분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색칠된 부분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진다는 얘기일까요? 작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이 초록색 직선이 여기서보다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이때가 딱 마이너스 3분의 2죠? 여기서 좀 내려오면 기울기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각도가 내려오면? 작아진 걸까? 이게 음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각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음수 상태니까 절대값 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예요. 그쵸? 따라서 자, A는 어때야 되냐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도 다 되나? 양수여도 될까요? 봐봐.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기울기 양수로 그렸어. 그럼 이 파란 직선보다 요 색칠된 영역은 항상 더 어디 있을까요? 더 위에 있어요. 그쵸? 기울기가 양수여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0보다 작다 이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반대로 핑크는요. 핑크는 자 여기서 이거보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죠? 여기가 최대한 내려온 거니까 올라가야 돼. 가연아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요 순간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2보다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일까? 작아진다는 얘기일까? 커진다는 얘기.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숫자 하나만 말해봐요.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기울기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올라갈까? 내려갈까? 마이너스 1이면 내려가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면 오히려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가야 돼?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 이게 음수기 때문에 헷갈려요. 경사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오히려 작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핑크색, 그러니까 B의 기울기는 B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에요. 1번. 이게 기울기가 양수로만 나와도 좀 덜 헷갈리는데 음수로 나와가지고 좀 더 헷갈리는 문제였죠.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16번. 자, 이 16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호원 교과서에도 있고 상호 교과서에도 있고 이거는 있나 모르겠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F와 F 역함수의 교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하야 뭐가 떠올라? 요거의 교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서 푼다? F와 F 역함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누구도 항상 같이 만나? 너는 알고 있다. 네 머릿속에 있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역함수 그릴 때면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가는 게 fx면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f하고 f 역함수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누가 항상 꼽사리를 껴요? y는 x.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f와 f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으로 생각하면 돼? f와 y는 x의
교점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 그죠? 그지? 이거 역함수의 교점 찾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f와 y는 x의 교점으로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요 유리함수 요 친구하고 자, y는 x의 교점이면은 는 x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렇게 써놓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말했어요. 이걸 우리가 요 놈이랑 요 놈으로 보면은 k가 이제 무리함수에 붙어 있어가지고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k를 넘겨요. k를 넘겨가지고 자, 이쪽은 루트 x-7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로 두고요. k를 넘겨서 이쪽을 x-k라는 직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출발점이 어디? 7,0이죠? 7,0.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좋아,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라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기울기 1로 가고 k 값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자, 전에 여러 번 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랑 어디였어요? 그지? 하나는 이렇게 띡 접할 때 하고 또 하나는 아이고 뭐 이거야? 이거야. 자, 하나는 여기 요 무리함수의 출발점, 시작점을 지날 때 이렇게 두 상태가 두 포인트가 경계선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두 지점. 자, 그러면 여기 접할 때의 K값 한번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출발점을 지날 때의 K값 찾을 건데 출발점 지날 때는 쉽지?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7,0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죠? 여기다 대입한다는 건 이 녀석은 원래 y는 x-k라는 직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7,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k도 몇일까요? k도 7이 돼요. 출발점을 지나갈 때의 k 값은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할 때. 요 접할 때가 이제 계산이 좀 복잡했지. 윤서야, 접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 가연아, 뭐가 생각나? 접한다.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이 0이다가 생각나죠?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아까 전에 써놨던 요 식이 이제 교점 찾는 식이잖아요. 그죠? 요 놈한테서 판별식까지 가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해줘야 돼요? 제곱, 양변 제곱합시다. x-7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7입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여기서 판별식 써서 판별식은 0이다 하면 되지. 그치? 효민아 잘 보이니? 보여? 자, 판별식 한번 해주세요. 판별식은 뭐야? 그쵸? 마이너스는 떼도 괜찮아요. 요거의 제곱 4 괄호 그치, k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그것이 는 0이다 이렇게 놓고 k값 한번 찾으시면 됩니다. k제곱은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죠? 4k제곱 4k제곱 사라지고 남는 것만 쓰면 4k 플러스 1 마이너스 28이 0이네요. 그죠? 그러면 k값은 4분의 27이겠다. 4분의 27. 그래서 접하는 경우에 k값이 어서오세요. 4분의 27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가 궁금하니까 그래프만 봐도 보이네. 빨강이랑 핑크의 어디예요? 사이지, 사이. 그치? 사이.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보통은 우리가 k값이 커지면은 그래프가 올라가고 k값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k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가지고 7하고 4분의 27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 숫자니? 얘가 더 큰 숫자죠? 지금은 그래프를 볼 때 K값이 커질수록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쵸? 뭐 지금은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어차피 얘네들의 사이라서 좀 덜 헷갈리지만 만약에 뭐 만나지 않는 경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물어보면은 위아래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K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k 값이 커질수록 오히려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사이에 있는 거니까 k가 4분의 27보다 어떻고? 크고 7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죠. 그죠? 핑크에서는 2번 만나고 있고 빨강에서는 1번 만나고 있으니까 핑크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27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5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 17번 맞은 사람? 맞았어? 오호. 오, 잘했네. 생각보다 많이 맞췄네. 자, 17번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랑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 3, 4에서 1, 3, 5, 7, 9로 가는 함수가 있고 다시 1, 3, 5, 7, 9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x, 이게 y, 이게 x. 이렇게 가는 함수가 지금 f고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g예요. 자, 근데 포인트는 요건데 g 합성 fx는 x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만나는 식을 생각해보면 이러려면 f랑 g랑 서로 뭐 해야 돼요? 역함수 해야 되죠. 지금 상황은 서로 역함수가 될 수 있니 없니? 될 수 없죠. 왜냐면 f랑 g는 서로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나와. 역함수가 될 수 없어. 역함수가 될 수 없는데 요거는 만족시키게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1에서 어서 와라. 어서 와. 1에서 3으로 가게 썼다면 반드시 G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3에서 1로 반드시 써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1을 집어넣었을 때 다시 1이 나오게 되겠죠? 합성함수 했을 때. 뒤에 시험지 찾아오세요.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해보면 먼저 f라는 함수를 정해보자. f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면은 이걸 만족할 수 있을까?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2가 3한테 쐈으면 3이 다시 2한테 쏴야 되는데 3은 이미 1한테 쐈거든. 그치? 그래서 반드시 자 f라는 함수는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한테 화살표를 겹치게 쏘면 안 돼. 다른 애들한테 쏴야 돼. 그죠? 그러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자, 1대1 함수 만드는 방법 알죠? 5개 중에 어떻게? 4개를 고르는데 P로 골라주면 되죠. 그쵸? 그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3, 5, 7, 9를 골랐다. 그러면은 이렇게 1이 뭐 3한테 쏘고 2는 뭐 7한테 쏘고 뭐 3은 5한테 쏘고 4는 9한테 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다른 애한테 화살표를 하나씩 날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f라는 함수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g라는 함수는 어때요? 방금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자 이쪽 화살표가 이렇게 정해지면 얘네 넷의 화살표는 정해졌어 벌써. 2가 7한테 쐈으니까 7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2한테 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합성함수 했을 때 2에서 7로 갔다 2로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4가 9한테 쐈으니까 9도 반드시 4한테 쏴야 되고 3이 5한테 쐈으니까 5도 3한테 반드시 쏴야 돼요. 그죠? 이건 내가 건드릴 수 없어. 근데 누가 남아있어요? 1이 남아있지. 얘가 그렇다고 화살표를 안 쏘진 않을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쏘겠죠. 근데 얘는 1, 2, 3, 4 중에 누구한테 쏴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1이라는 녀석이 쏠 수 있는 화살표가 몇 종류인 거예요? 4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f라는 함수는 이렇게 120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g라는 함수는 몇 가지? 4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f가 정해졌을 때 g는 자, 이 밑에 있는 원소들은 선택권이 없고 얘만 1이라는 원소만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총 480까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함수 만들기를 조금 복잡하게 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8번. 요거 맞은 사람. 휴지만 맞았어? 선생님, 예. 저거 저 시험 적이 없어요. 없죠? 모르겠어요. 네가 시험을 안 봤나? 봤어요. 근데 어디 갔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그 수능 볼 때 확통을 선택을 한다면 자주 만나게 될 그런 패턴의 문제예요. 자, 일단 대부분 이제 확률 통계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까? 규제는 어떻게 나눴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바뀌고 세개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그쵸.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세 꽃병에다가 모두 다른 종류의 꽃을 넣는다. 모두 다른 종류의 꽃을 넣는다. 그러니까 장미, 카네이션, 백합, 튤립 이렇게 네 종류의 꽃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종류를 택해가지고 꽃병에다 각각 하나씩 꼽는 거죠. 그럼 혜원아, 이거는 뭐라고 계산하면 될까? 꽃이 몇 종류야? 네 종류? 꽃병은 3개? 그치?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이거 4P3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거 모두 다른 종류의 꽃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백합이 2송이 있고 튤립이 1송이 있고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많아봐야 1송이씩 밖에 필요하지 않잖아. 그지? 튤립 1송이, 뭐 백합 1송이, 장미 1송이 이런 식으로 1송이씩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종류의 꽃을 다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른 종류의 꽃을 꼽는다 그러면 4P3으로 계산하면 끝나고, 두 번째는 자, 모두 같은 종류의 꽃을 꼽는다고 생각해봐요. 모두 같은 종류의 꽃을 꽂는다. 그러면 장미나 카네이션은 꽂을 수 있지만 백합이나 튤립은 어때? 꽂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같은 종류의 꽃을 꽂는 것은 딱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어요. 장미 다 꽂거나 카네이션 다 꽂거나. 그죠? 그죠? 세 송이는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 종류의 꽃을 꽂는 경우. 요걸 이제 잘 계산하면 돼요. 2 종류의 꽃을 꽂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꽃병 3개 중에 2 꽃병에는 같은 종류를 꽂고 한 꽃병에만 다른 종류를 꽂는 거죠. 맞니? 뭐 장미, 백합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뭘 정해줘야 되냐면 2 송이를 쓸 꽃을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1 송이를 쓸 꽃을 하나 고를 거예요. 2 송이를 쓸 꽃을 어떤 거, 1 송이를 쓸 꽃을 어떤 거, 이렇게 2 종류의 꽃을 고를 거야. 그죠? 그러면 자, 4종류의 꽃 중에 2 종류를 고르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앞에 배치되는 꽃은 2 송이를 사용할 거고 뒤에 배치되는 꽃은 1 송이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배치되느냐 뒤에 배치되느냐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해. 4종류의 꽃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중요해. 뭐 어떻게 골라야 돼? 4P2로 골라야 돼. 그지? 근데 이 4P2로 고르는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라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부분. 자, 요 자리에는 어떤 꽃은 못 와? 튤립은 못 와. 왜? 튤립은 몇 송이밖에 없으니까. 1 송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는 튤립은 못 와요. 그렇다면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꽃은 몇 종류야? 3종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꽃이 또 3종류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백합을 넣었다. 여기다 백합을 넣었어. 그러면 백합은 여기 썼으니까 여긴 다른 종류가 와야 되잖아. 그치? 또 3종류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3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예요? 9가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 앞자리에 튤립이 오는 경우 3가지를 빼주셔도 돼요. 아무튼 9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여기가 백합이고 여기가 튤립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나는 꽃을 몇 송이 들고 있어? 꽃을 3송이 들고 있는 거야. 백합을 몇 송이? 백합을 2송이. 튤립을 1송이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러면 그 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꽃병에 꽂아야지, 그치? 꽂는데 백합이 2송이고 튤립이 1송이잖아요. 그러면 튤립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튤립을 내가 A에다 꽂으면 나머지 BC는 뭐야? 백합. 튤립을 B에 꽂으면 AC가 백합. 튤립을 C에 꽂으면
A, B가 백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꽃을 고르는 경우가 요만큼이고 그 고른 꽃을 꽃병에다 꽂아주는 방법이 몇 가지씩 있어요? 3가지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 곱하기 몇? 3, 27 이렇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4P3 12가지, 여기 12가지가 아니구나. 24가지, 여기 24가지, 그다음에 여기 2가지, 여기 27가지. 그게 답은 뭐다? 53. 그죠?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18번까지 풀어봤고, 자, 이제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질문 좀 받아볼게요. 혹시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두 번째 페이지에 5번은 좀 풀어보고 갑시다. 5번. 5번은 자주 하는 질문인데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해 놓은 거는 좀 신선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A, B, C, D를 보고 이게 어떤 함수인지 골라낼 수 있어야지 밑에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파악했니? 파악했어. 재현아, D가 뭘까? 오, 맞아요. D가 상수함수예요. D가 상수함수. 그 다음에 A와 B와 C는 서로 지금 포함 관계가 있는데, 그럼 얘가 상수함수라면 나머지 이제 1대1 대응, 1대1 함수, 항등 함수가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윤서야, 제일 바깥에 있는 A가 뭘까? 셋 중에. 맞아요. 1대1 함수. 그쵸? 얘가 1대1 함수고요. 1대1 함수 중에서 조금 특별한 애들이 누구야? 1대1 대응이죠. 그지? 자,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뭐였더라? 강혁이? 하나씩 맞는 거. 하나씩 맞는 건 1대1 함수 아니야? 하나씩 쓰는 거. 원래 함수는 하나씩 쏘는 거 아니야? 네. 어. 그 지역이 안 남는. 치역이 안 남는 게 아니라 공역이 안 남는 거죠. 공역이 안 남는 거 정확히 말하면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 같아지는 거 맞아요. 그죠?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면 1대1 대응이었고 1대1 대응 중에서 또 특별하게 우리가 뭘 골라낼 수 있다? 항등 함수를 골라낼 수 있죠. 항등 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그 함수.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A, B, C, D가 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A 차집합 B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1대1 함수이긴 한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걸 찾아보라 그랬죠. 그럼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무슨 선 그어봐야 돼? 가로선. 가로선 그어서 무조건 몇 번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야 되죠. 요거 탈락, 요거 탈락.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가로선을 그어서 한 번씩 만나고 그리고 뭐야? 끝까지 쭉 가죠. 위로도 쭉 올라가고 밑으로 쭉 올라가고 중간에 빈틈도 없죠. 그러면 2번과 4번은 뭐도 되는 거냐? 공역하고 치역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둘 다 실수 전체죠. 공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은 뭘로 구분해야 돼? 1대1 대응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럼 답은 누구야? 1번이죠. 1번. 1번은 가로선을 그어보면 두 번 만나진 않아요. 무조건 한 번 만나요. 그죠? 대신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겼잖아.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들어있는 y값들은 공역의 원소이긴 하지만 치역의 원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1대1 함수랑 대응이 어떻게 구분하는 일단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지 셋 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1대1 함수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 보면 공역이 뭐라는 말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역이 뭐다라고 특별하게 지정해주지 않으면 실수 전체잖아, 공역이. 그러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만 해요. 그래야 1대1 대응이야. 근데 얘는 보면 위로 쭉 올라가죠. 밑으로도 쭉 내려가고 한없이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 모든 y값들이 다 x값이랑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잖아. 모든 x값들이 다 매칭이 돼요. 근데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좋은데 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찍혀있는 y값들은 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짝이 없어.
짝이 없다는 얘기는 치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치역에 못 들어가니까 공역과 치역이 달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가 뭐 요렇게 됐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이놈도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그죠? 가로선 그럼 하나씩 만나니까. 근데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그건 안 되죠. 왜? 아래쪽으로 안 가니까. 그치? 요 아래에 있는 y 값들은 짝이 없으니까. 얘도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또 물어보실 거 있나요? 쓰면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는 요거 10번 있죠, 10번. 10번은 여러분 뭐 맞추긴 다 맞췄을 텐데 10번은 어떻게 풀었니? T로 추함수. 치안에서 풀었어요? T로 치안에서 푸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빨리 풀려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얘를 빨리 푸는 방법 뭐 없을까? fx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2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역함수로 넘어갈 수 있죠. 이쪽을 이렇게 놓고 여기를 f 역함수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f 역함수 a가 b다 이런 거 만나면 fb는 a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f 역함수 안에 몇이 들어있으면 좋겠어? 4가 들어있으면 좋겠잖아. 그럼 얘가 4가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x는 몇이에요? x는 2잖아. 여기다 x에다 2 넣어요. 답 나왔지? 3. 그쵸? 네, 요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다. 바로 역함수로 넘어가시고 그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4가 되게 만드는 x값을 찾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페이지 질문 없어요? 12번이요. 12번. 자, 1부터 7까지 중에서 3장을 선택해가지고 합의 홀수 숫자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나왔대. 뭐 어떤 경우가 홀수가 나올까? 짝, 홀이 나올 수 있고 홀이 나올 수 있죠. 근데 홀이면 홀수 중에 3개 뽑으면 되잖아. 그럼 4C3. 짝홀이면 짝수 중에 2개 뽑고 홀수 중에 하나 뽑으면 되잖아. 짝수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3개 중에 2개 뽑고 홀수 4개 있을 거 아니야. 4개 중에 하나 뽑고 곱하면은 3, 4, 12 요거는 4 더하면 16 4번. 자, 넘어갑니다. 4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게 더 있나요? 15번이요. 자, 15번은 7명이 일렬로 서는데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고. 자, 이것도 그 순열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야. 이웃이면은 키워드가 뭐야, 조야? 이웃한다 라고 하면 키워드가 뭐야? 묶어주는 것이 키워드죠. 묶어.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키워드가 뭐야? 칸막이죠. 칸막이. 자, 그럼 지금 1학년이 2명, 2학년이 2명, 3학년이 3명 있어요. 그럼 1학년은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 얘네 몇 명 취급해야 돼, 그러면? 1명 취급해야죠. 그리고 3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지. 얘네는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나머지 요 1학년들 묶음이랑 2학년들 2명 몇 명으로 봐야 돼요, 요거? 3명으로 봐야지. 얘네들을 먼저 배열을 시켜줘야 돼. 얘네가 칸막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얘네 셋을 배열하니까 3팩토리얼이고 1학년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붙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뭐 1학년 2명 이렇게 묶여 있고 그다음에 뭐 2학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을 거야. 그럼 이것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줘? 칸막이의 역할을 해준다. 그죠? 그러면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4자리가 나왔죠? 4자리. 그 4자리 중에 3학년 3명이니까 4, P3으로 3학년 배열하면 끝나겠네. 그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 나올 거예요. 3번. 또 질문 있나요? 민영아 13번 맞았어? 오, 잘했네. 혜원이 맞았어 13번? 오, 잘했네. 혜원이 맞았고? 님이 예. 16분 아까 하셨죠? 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5페이지는 다 했고 마지막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마지막 거. 논술형 2번은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요거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교점 찾는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놔요. ax제곱은 8x-b라고 같다라고 놓고 이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 방정식에 해가 없으면 되겠네. 실근이 없으면. 뭐 쓰란 얘기죠? 판별식 쓰란 얘기예요. a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는 0이니까 자 요놈의 판별식을 갖고 오면은 16 마이너스 ab 그죠? 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치?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16보다 a 곱하기 b가 더 크면 되는 거죠. 그럼 찾으면 되지. a가 1이거나 2일 때는 가능성이 없죠. a가 3이라고 해봐. a가 3이면 곱해서 16보다 크려면 b가 6이면 되죠. 그 다음에 a가 4면 b가 3 안되고 4도 안되죠. 5 아니면 6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a가 5면 b는 4, 5, 6이 되는 거고 a가 6이면 3, 4, 5, 6이 되는 거고 다 찾았지? 몇 가지야? 10가지 답이죠. 그대로 순서상이니까 10개 이렇게 판별식 써주고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또 질문 있나요? 됐니? 여러분들이 요거 화요일날 풀어봤잖아요. 화요일날 풀고 오늘 토요일날 다시 한번 이렇게 풀면서 그때 맞췄던 문제든 틀렸던 문제든 다시 한번 더 보면 훨씬 기억이 오래가요. 당일날도 여러분들이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지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은 약간 텀을 두고 고쳐보면 좀 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니네 이거 기출에 나와 있는 문제들 똑같이 나오는 거 비슷하게 나오는 것만 다 맞춰도 학교 시험에서 못해도 80점 넘죠. 그죠? 기출 문제만 확실하게 파악해도 80점 넘어. 그래서 막판에는 기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토요일 하루를 기출 문제 푸는데 다 소비하는 겁니다. 자, 의곡 거 풀 건데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의곡 거 풉시다.